악의꽃 7화 리뷰. 이번 7화도 순삭이었네요. 교통사고 당한 도연수가 깨어난 곳은 백만우의 집이었습니다. 도연수는 깨어난 후 물건을 훔치는데요. 그 순간 백만우와 마주치는데 백만우가 피 묻은 거즈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백희성이 부상을 입었다는 거죠. 백희성이 식물인간이 된 건 2005년 여름 시점이고요. 사고가 났을 때 다친 사람은 도연수였기 때문에 백희성의 혼수 상태는 가족 간의 다툼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상을 당한 도연수가 일어나서 하는 행동이 물건을 훔친다는 게 좀 뜬금없이 느껴졌는데요. 도연수는 백만우를 보며 놀랍니다. 이 부분은 마치 이 상황을 만들어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려서 놀라는 것처럼 연출이 되었지만 저는 왠지 백만우와 도연수가 예전에 알던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공미자를 보자 더 놀라서 훔친 물건을 떨어뜨리죠. 도연수가 깨어나서 가족 사진을 본 후에 물건을 훔쳐서 나가려고 맘먹은 것 같았습니다. 이들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이 장면은 조금 뜬금이 없었습니다. 도연수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아픈 몸, 즉 도망가지 못하는 몸인데 갑자기 훔치기부터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물론 중국집에서 월 30만 원 받아서 1000만 원을 모았지만 친구에게 뺏겨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요. 도연수 주변에 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공미자는 은하의 나이에 맞지 않는 수학 진도를 보고는 흥분을 합니다. 이쯤 되니 공미자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가 생각 드는데요. 아무튼 은하는 볼 수 있는데 라고 했지만 공미자는 네 엄마가 시켜? 혹시 안 하면 벌 주니? 때려?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들어. 너도 네 이미도 같이 피말라 죽는 거야. 라고 합니다. 은하가 울면서 에그 따르뜨 놔주세요. 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귀엽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공미자는 백희성에게 수학을 시켰고 안 하면 벌을 주거나 때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자식에게 유독 집착이 강했던 공미자는 피말라 죽는 거야 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아들과의 갈등이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중학교 이후로 갈등이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영재의 백희성이 중학교 이후로는 상장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아버지 백만우 부분과 함께 이어가 볼게요. 은하에게 에그타르트를 사주는 공미자. 자영업을 해보신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웬만해서는 가게 문을 닫지 않죠. 하지만 공미자는 가게 문을 닫고 은하에게 에그타르트를 사주러 카페에 갔습니다. 그리고 옴뇸뇸뇸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게 먹는 은하를 보고는 이미 사르르 마음이 녹은 듯한 공미자는 입가도 닦아주죠. 쥐방울만한 게 정이 안 간다고 했었던 공미자였는데 은하에게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었네요. 그리고 백은하가 할머니가 아빠한테 혼나는 건 나도 싫어요. 라는 대사에서 도연수와 공미자의 전화통화 혹은 대화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린 현수는 강아지를 물에 던집니다. 원래 없애고 싶었던 거 그 개주인 김씨였어. 무례하고 불쾌해 라고 하는데 도연수가 이런 기분을 느꼈던 건 자신이 사랑하는 엄마에게 무례한 짓을 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카세트를 누가 만지면 평소 얌전하던 도연수가 광기 어리고 난폭해졌다고 하는데요. 저는 카세트에 민감했다기보다 엄마와 관련된 추억에 민감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없다고 밥 안 먹는 어린 도연수입니다. 도연수는 누나 왜 이렇게 화를 내? 라고 하죠. 도연수는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걱정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누나의 감정을 읽을 줄 알았던 도연수입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무례한 짓을 했다고 느낀 김씨의 강아지를 물에 던진 건 아닐까요? 카세트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불러준 자장가인 듯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카세트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서 리뷰를 했었는데요. 차지원이 카세트를 틀어줍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목소리의 주인은 슬퍼 보인다 였죠. 테이프가 만들어진 곳은 범행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도연수의 엄마는 아들 현수가 자장가를 불러주면 잠을 잘 자던 것을 알고 죽기 직전에 범인에게 부탁했던 것 같네요. 엄마의 목소리가 녹음된 카세트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제보자가 녹음된 소리와는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커터칼 같은 소리처럼 들리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캡슐 까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각난 사람이 김무진에게 제보자가 있다고 힌트를 준 의사입니다. 사실 6화가 끝난 후에 범인 추리한 걸 리뷰하려고 스크립터를 쓰고 있었는데 힌트가 없고 인물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내용이 방대해져서 8화까지 보고 내용을 추려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 경찰과 이 의사는 범인에서 제외했습니다. 왜냐면 범인의 공범이 있다고 알려줬던 인물이었으니까요. 진짜 범인이라면 안 그랬겠죠? 그런데 이 의사가 한약을 먹는 장면이 PPL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상했거든요. 한약을 먹으면서 구깃구깃 하는 소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책상에 있던 공예품도
눈이 가죠. 도연수 카세트에 담긴 소리는 범인이 피해자의 손톱을 빼거나 다리에 흔적을 남기면서 썼던 커터칼 같은 소리거나 한약을 먹고 팩을 꾸깃꾸깃하는 소리 아니면 캡슐을 까는 소리 같았어요. 제가 볼륨을 올리고 들어보니 커터칼 소리가 더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즉 카세트는 엄마가 죽기 직전에 녹음을 했고 이 녹음기에도 힌트가 있습니다. 도연수가 범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볼륨 업 시켜서 들었던 것은 자신의 카세트에 이런 소리가 들려서인 것 같네요. 또한 그가 범인의 목소리를 듣던 중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고 한 것은 카세트에 나왔던 소리와 백만우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중에 영상을 보셨던 분이시라면 백만우를 가장 유력한 범인으로 보고 있었다는 걸 아실 텐데요. 녹음된 범인의 목소리가 백만우와 비슷하고 톤도 아주 비슷합니다. 의사와 약사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수학 영재. 주위에서 보기엔 얼마나 부러운 가정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백희성이 중학교 2, 3학년 혹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부모에게 반항을 하게 된 것 같았는데요. 백희성의 사진에서 보면 웃으면서 하트하는 사진이 보입니다. 그러나 트로피를 들고 있는 사진에는 웃음기가 싹 사라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즉 백희성은 자신이 좋아서 수학을 열심히 했던 게 아니라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했던 건 아닐까 하고 느껴지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언급했듯이 백희성이 중학교 이후로는 상장이 없었습니다. 백만우는 아들이 수학 영재로 방송도 타고 잘난 아들 자랑하는 재미로 살았는데 그 이후로는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엇나간다고 생각이 되자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겁니다. 도연수의 엄마의 가출이 1997년, 박경춘의 아내가 납치되던 해가 2002년, 5년 동안 범행이 일어났었는데요. 평판이 중요했던 백만우, 즉 자신의 말이라면 모두 통제 가능할 만큼 외적인 명성이 좋았던 삶과는 다르게 자신의 잘못된 사랑으로 통제가 되지 않았고 백만우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아들 희성과의 트러블이 있으면서 백만우 그의 만행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이때 백희성의 나이는 15세, 백만우는 43세였습니다. 그리고 백희성이 20살이 되고는 점점 더 반항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 같았는데요. 머리를 탈색한 걸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보면 대수롭지 않지만 사고가 난 시점인 2005년도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파격적이지 않았을까요? 백희성의 대학 문제로도 부모와 다툼이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2005년 아빠 백만우의 정체를 알게 된 백희성과 다투었거나 백희성의 진로 문제로 다투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백희성이 식물인간이 되는 사고가 난 것 같네요. 영상 초반에 백만우 공미자와 도연수는 아는 사이 같다고 했는데요. 예전 기사에 보면 백만우는 저소득계층 의료 지원 확대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추리할 수 있는 부분은 도연수는 이때 가경리 마을을 도왔던 백만우 공미자의 얼굴을 보고 알았었던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시 마을의 의료 지원 확대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은 영웅처럼 느껴졌을 테고 조그만 말이라도 금세 퍼지는 마을의 성격으로 보아서 자연스레 그들의 얼굴을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소리는 백만우가 손톱을 깎은 후 화면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손톱깎이로 툭툭 치죠. 그리고 손톱깎이에 낀 손톱을 터는 듯한 모습에서 찍찍찍이라는 소리가 납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어떠신가요? 손톱깎이를 다른 곳에서 치면 이와 비슷한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손톱깎이를 터는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박경춘을 제거하지 않은 부분에서 도연수에게 직접적인 실망감을 표출한 부분에서도 백만우가 의사임에도 생명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가 그에 대한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도민석 이야기로 가볼게요. 도민석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도민석이 범인에게 차를 빌려 주었고 그리고 본인이 범인으로 의심을 받아서 경찰서에 갔죠. 도민석은 자신의 차를 썼던 범인을 알고 있고 범인에게 자수를 하라고 했으나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범인이 도민석을 자살로 위장하고 모든 죄를 도민석에게 뒤집어 씌웠던 겁니다. 살인의 결정적 증거물 손톱 반을 도민석의 지하에 위장한 채로요. 나머지 반은 범인이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박경춘 아내 정미숙은 약에 취한 듯한 모습 혹은 수면제를 먹은 듯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범인이 여보 이기지도 못한 술을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라고 했다고 했었죠. 여기서 보면 공미자도 범행에 가담했거나 모르고 약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저는
저는 범인이 공방에서 도민석과 일을 같이 했거나 근처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정보가 없었습니다. 박경춘의 집에 있는 사진이 범인이 찍어준 거고 황금잉어를 만들 때 옆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럼 공방에 온 사람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과 관련이 있는가도 봤지만 이 장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한 사람은 현재 노출된 사람 중에 백만우가 가장 유력하고 다음에는 이 의사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백희성은 진범을 쫓기로 결심했고 김무진은 그를 도울 것이고 아내 차지원 역시 별도로 수사해서 18년 동안 묻혔던 진실에 도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매 회마다 긴장감 쫄깃하게 하는 명품 드라마 악의꽃 드중이와 함께 끝까지 달려보아요. 이상 드중이는 8화 리뷰에서 만날게요. 그럼